너무 예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이탈리아 여행 중이라서 잠깐 밀라노 왔는데 여기 숙소가 너무 예쁘죠? 여기가 원래 수도원이었는 데를 개조를 해서 만든 에어비앤비래요. 물도 주네. 아 이건 탄산수구나. 우선은 짐부터 풀자.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아, 이거 지금 도전할까 말까? 괜히 했다가 또 후회하면 어떡하지? 제가 썰 푸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은 같이 짐 풀면서 내 인생을 바꾼 5가지 선택,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일부러 짐을 파리에서 잠깐 오는 거라서 진짜 필요한 것들로만 조금 챙겼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인생의 기로를 바꿨던 제 첫 번째 선택은 제 나이 중학생 때로 돌아갑니다. 저희 엄마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막 방과후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영어 어학실, 컴퓨터실, 서예, 속독, 로봇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막 기초 코딩도 배웠으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제 초딩 때 생각하면 제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미술학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 놀이터에서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던 게 생각나요. 거기를 이제 쭉 다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소묘 수채화 같은 거 하는 근처 다른 미술학원으로 옮겼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특이한 미술학원이었어요. 쌤이 이제 순수 미술 작가셨는데 막 수염도 있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근데 이 학원이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어릴 때 거기서 미술학원 배우던 학생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뭉쳐서 취미반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강료로 학원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곳이 있나 싶은데 청소도 다 같이 하고 막 선생님 저희 수업료 이번 달에는 좀 올릴게요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업적인 학원이 아니어서 정해진 수업 시간이 없었거든요. 내가 오고 싶은 요일, 오고 싶은 시간 아무 때나 와서 거기 벽에 이렇게 출석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온 시간, 간 시간만 적고 가면 되는 거. 그래서 쌤도 그냥 막 방에서 그림 그리시다가 다 모여라 해가지고 막 석고상 그리고 막 수채화 조색하는 거 알려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된 거죠.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엄마가 그만 다녀라 한 거예요. 이제 취미로 잘 해봤지?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날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앞에서 엉엉 운 거예요.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미술을 그렇게 좋아했었나? 하면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 미술 인생에 네가 10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다 막 이런 말도 해줬었고, 그 안에서 제가 조금 잘하는 편이라는 거를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거를 놓치기가 싫었던 거지. 그렇게 제가 갑자기 예체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저는 중학생 내내 거기서 소묘랑 수채화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미술학원으로 옮겼고 디자인 대학까지 가게 돼요. 저희 엄마 아빠 양쪽 집안에 이런 미술 예술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학원은 제 동생도 똑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어린 초등학생 때 막 엉엉 울면서 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 다른 길로 데려간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어떤 인생의 사고처럼 와요. 제가 대학생이었고 한 21살 때였나? 대학교 친구랑 방학 때 처음으로 유럽 한 달 여행을 가자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유럽 여행이 이렇게 흔하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성인이다, 할 수 있다 해서 쫄라서 갔죠. 그때 같이 갔던 친구는 끝나고 와 좋았다 이 정도였는데 나는 좀 이상해졌던 거야. 막 심장이 계속 뛰고 여기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 느낌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막 이 여행이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PPT를 만들었어요. 나 휴학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해도 꽤 진지했던 게 나 1년 휴학해서
시급 얼마짜리 알바를 할 거고 그 돈을 모아서 유럽에 가겠다. 근데 유럽 여행도 얼마나 걱정했는데 1년 어학연수를 간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설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게 아일랜드였어요. 우선 유럽이면서 런던보다 생활비가 좀 저렴하고 한국인도 다른 나라보다 좀 적어서 영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 모여 이래가지고 거실에서 막 이렇게 PPT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한 달 잘 보내줬더니 갑자기 휴학하고 1년을 가겠다고? 아빠 내가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휴학한다 했잖아. 그때 어땠어? 갑자기 네가 거기서 황당했지. 황당해도 황당하죠. 그럼 나하고 완전 반대했지. 아빠랑 엄마랑. 그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네가 엄청 설득했잖아. 사실 대학 친구들이랑 그 교수님들까지 조금 걱정하고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저희 과가 미디어 디자인과인데 졸업 전시가 진짜 힘든 과로 유명했거든요. 팀플도 많고 팀원을 잘못 만나면 이 졸전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휴학하면 이제 친한 동기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한 학년 아래 친구들이랑 졸전을 해야 되고 어쨌든 저한테 리스크가 꽤 있는 선택이었던 거죠. 이 디자인과 졸업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맨날 학교에서 야작하다가 며칠 만에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 자고 또 학교 가고 1년 동안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꽂히면 꼭 해봐야 되는 성격이었고 그때는 좀 이상하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 계획에도 없던 휴학을 하고 아일랜드에 학생 비자를 받아서 떠납니다. 그때의 마음은 나 영어를 정복하고 오겠다 했는데 했을까요? 솔직히 어린 나이에 저 유학원도 필요 없다 생각했어서 혼자 학원 등록하랴 홈스테이 구하랴 막 적응하랴 솔직히 1년은 조금 짧은 시간이었고 사실 영어보다 유럽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행을 진짜 원 없이 했어요. 저는 처음 유럽 갔을 때부터 파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더블린에서 라이언에어라고 저가 항공을 타면 막 특가로 20유로에도 갈 수 있고 그랬거든요. 그냥 다른 나라를 막 심심하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았냐 이것도 아니어서 진짜 딱 20대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배낭여행 같은 여행을 많이 했고 그래 그가 왜 살았어? 몰라 뭐 재밌게 살았다. 이제 그래 고생 많이 했지. 그래 그게 마음이 아파서 많이 걸려. 아니야 얼마나 좋았는데 20대 초반이니까 에너지랑 열정이 막 넘치잖아. 그러니까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여행을 한 거지 내가. 지금보다 정보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자 혼자니까 되게 막 긴장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성격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혼자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한국 여자 두 분을 막 붙잡고 혹시 한국인이세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동행을 구했는데 그분의 외국인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다 같이 막 밥도 먹고 또 특히 기억나는 게 런던에 사시는 분이 새해 홈파티를 연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초대돼서 가보고 스페인 한 달 살이도 했다. 이때 썰이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 제가 스페인이 좋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가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돈을 더 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스페인에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때 저한테 딱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스페인 물가가 좀 싸다지만 솔직히 어떻게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요. 집도 없는데 슈퍼 같은 데 가면 막 1유로인데 막 크게 든 몸에 안 좋은 그런 빵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사서 하루 종일 그거 뜯어 먹으면서 교통비도 아낀다고 막 2만 보씩 걸어 다니고 숙소도 막 호스텔인데 들으면 다들 놀래요. 막 22인실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막 조그마한 방에 3층 침대를 진짜 닭장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너무 싼 것만 하니까 가끔 그런 데는 홈리스들이 돈을 좀 모아서 샤워하려고 오거든요. 근데 내가 홈리스 위층 침대에 당첨이 된 거지. 지금 생각하면 앞에 프론트에 가서 좀 침대를 바꿔달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 것도 모르고 밑에서 냄새가 진짜 내 인생에서 맡은 최악의 냄새. 막 코 막고 자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했나 싶은데 그때 저는 그냥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너무 춥다. 거기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썼지만 솔직히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거는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도 안 쓰니까 금방 까먹고 그냥 또 대학 수업 열심히 듣고 어떤 친구는 술 마시다가 저한테 유주야 솔직히 아일랜드 갔다 온 거 후회하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 선택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 전에 저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뭔가 내가 해봐야지, 나서봐야지 이러는 게 진짜 없었고 근데 혼자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내 안에 묘하게 단단한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혼자서 다 잘 해볼 수 있구나. 처음이어서 엄청 긴장했는데 해보니까 다 되네? 막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때 알았어요. 아, 잠깐 멈춰도 인생 안 망하는구나. 이 세 번째 선택의 순간은 또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쯤이었는데 제 동생이 영어과거든요.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유주야, 네가 유럽 살아봤으니까 동생한테 해외 어떻게 다니면 되는지 알려줘라. 저는 당연히 오케이 했죠. 근데 이때가 유튜브가 딱 한국에서 슬슬 커지던 때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상을 좋아했었고 지금도 케이팝 시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졸업하면은 엔터 쪽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포폴에 적기 딱 좋겠다. 그렇게 동생이랑 유럽 여행을 가서 나오게 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동생이랑 단둘이 유럽 여행 그 시리즈. 지금도 그때부터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고 원래 사실은 이제 포플용으로 한 줄 가볍게 쓰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는데 너무 신기하게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유주님이 알려준 그 숨겨진 포토스팟 가서 저도 인생샷 건지고 왔어요. 거기 가봤는데 언니 말대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막 블로그에 제 이름을 써주시기도 하고 DM도 오고 제 영상이 막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솔직히 너무 짜릿한 거예요. 네, 중독이 돼버린 거지. 이때 혼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죠. 제가 졸업할 때였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들이 다 말리던 유튜브 인생이. 그렇게 참 승승장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런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진짜 생소한 시절이었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막 유튜버가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걸로 먹고 살겠냐, 막 엄마 아빠도 솔직히 에휴 저러다 말겠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좋았고 심지어 내가 만든 영상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떠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운 좋게 그 여행 영상으로 막 급상승 유튜버 순위 이런 데도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지금 좀 돌아보면 솔직히 그 3년 동안 삽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여행을 못 가는 시기니까 차라리 국내 호텔을 가든 좀 다른 포맷을 해보든 좀 더 많은 시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나는 유럽 여행으로 시작했고 다들 여행 영상을 봐주시니까 나는 여행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또 흐르다가 여러 이제 프리랜서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실도 차리고 막 패션 영상, 뷰티 영상 이런 걸 시작해보면서 그제서야 자리를 잡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딱 이 시기에 제가 남자친구랑 다시 유럽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해외를 나가는 거였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코로나라는 걸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막 이런 얘기를 둘이서 엄청 많이 나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를 만난 것도 엄청 큰 저한테 선택이네요. 왜냐면 7년 연애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호주 가서 살아볼래?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다들 이런 생각 다 하지 않아요? 아, 조금만 어렸어도 고민 덜 했을 텐데. 이미 제 나이가 20대 끝이었고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승진하고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저만 여기를 떠나느냐 남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제 인생의 갈래가 완전 나뉘는 것 같았거든요. 기가 찼지. 당한 것보다는 이게 기가 찼지.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애들이 참 옛날하고 틀리기가 참 당돌하다고 그래야 되나. 맞지 이놈아. 잘못 키웠나. 진짜까지 생각했나? 왜 같이 간다 해서? 게다가 또 이때 제가 동생이랑 처음으로 서울에 투룸 전셋집을 구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잘 구했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작업 공간도 만들어놨고 환경이 솔직히 완벽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아 이제 막 좀 안정되나?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꾸려놓은 이 안정적인 걸 다 버리고 이 나이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주를 간다는 게 솔직히 그때는 나이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떠나셨을까요? 안 떠나셨을까요? 근데 결국 저는 호주에 갔고 집 구하고 막 계좌도 열고 일도 구하고 그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경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반짝이던 순간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호주에서 1년을 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서 이미 남자친구랑 1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떨어져 지내려고 하니까 좀 부끄럽지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홀린 듯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식장을 또 바로 잡게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할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던 거죠. 바로 프랑스어. 저한테는 진짜 오랜 꿈이었거든요. 정말 언젠가는 꼭 배워봐야지 했던 그런 언어고, 제가 처음 유럽 여행을 가서 처음 파리를 갔을 때 듣자마자 정말 한눈에 반하는 게 아닌 게 뭐야? 한 귀에 반했다? 정말 너무 반해서 내가 언젠가는 꼭 배워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언어인데, 맨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또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네? 그럼 난 대체 언제 배우지?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냥 냅다 프랑스어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달 동안 프랑스어를 배우고 정말 오랜 꿈이던 짧은 파리 어학연수를 떠나온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선택이 너무 웃기고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혼이라는 안정이랑 파리라는 그 꿈을 동시에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저는 항상 뭔가 남들이 가는 그런 길보다는 제가 더 설레는 길을 찾아서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걸 듣고 어떤 도전을 결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저를 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그때마다 엄청 힘이 되고 의지가 되던 말이 있어요. 유주 is 먼들이라고, 사실 저랑 동생이 서로 자주 해주는 말인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뭘 하든지 응원받고 내 편이 돼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고 지금은 또 제 스스로 해주고 있는 말이고 이제 또 영상을 보는 우리가 서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구독자명을 먼들이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본 게 이 구독자명은 내가 만들려고 안 해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시기가 온대요. 근데 저는 좀 부끄러워서 그런지 그 시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매번 구독자님이라고 하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친하지 않나요? 아무튼 매번 확신은 없었지만 다 지나고 보면 그 결정들이 다 정답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고 올해도 또 내가 갑자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을 제일 망설이게 하는 게 있다면